김용 사주를 보면은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이가 지옥문에 들어갈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월 10일이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사우나를 갔는데 사우나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윤 대통령을 이완용에 이렇게 빗대놨더라고요. 이 사람들 정말 이제 거의 정신줄을 놨구나. 그리고 이제 위안부 징용해가서 3자 배상에 대해서 패널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국민들이 조금 오해하게 이렇게 자꾸 이게 본질을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쉽게 한번 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얼핏 들으면 예를 들어서 일본 기업체가 배상할 거를 우리나라 기업체가 배상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굴종이다. 뭐 일본에 대해서 야패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2년 전에 그 아베 살아있을 때 그때 이제 한참 그 불화수소 그 수출 금지시키고 또 이제 문재인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에 이제 핵심 기술을 이렇게 줄까봐 이제 완전히 이렇게 수출 그걸 몇 개를 이제 차단을 시켜 놓은 걸로 계기를 해서 그때 아마 제가 아베 트럼프 낙선한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베도 지옥문에 들어섰다. 그러고 나서 1년 있다가 이제 사망한 걸로 길에서 이제 총 맞고 이제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운이 나쁘면 지옥문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 한 사람 또 죽었더라고요. 옛날에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할 때 초대 그 비서실장 그 뭐 조문 갔던 사람들 아마 다 알 거예요. 그 김성태 회장 그 조모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조문해가지고 한참 그 TV에 나왔던 사람인데 오늘 또 자살을 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뭐 5번째, 6번째 이게 왜 이런 자살한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영혼이 돼서 이렇게 떠돌 텐데 그 영혼들이 가만 놔두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그 제3자 배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알기 쉽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좀 빗대서 얘기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운수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운수회사에서 대형 트럭이 사고 나서 많은 사람이 이제 죽었어.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가해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합의를 통해서 합의금을 이제 합의를 했어요. 배상을 해줘서. 그래서 이제 배상을 해주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가 이만큼 큰 돈을 줄 테니까 피해자한테 그걸 다 논아줘라 하고 운수회사 회장한테 돈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운수회사 회장이 뭐 자기가 이제 뭐 착복을 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운수회사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드니까 이거를 그 피해자들 몰래 쉽게 말해서 속이고 이제 그거를 회사 발전에다가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시설 투자라든지 버스도 몇 대 더 사고 그래서 그 운수회사는 굉장히 이제 발전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 이제 피해자들은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사회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 나섰겠죠. 이제 사회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너 왜 일본은 배상을 안 해주냐 강제 징용을 해서 위안부라든지 이래서 왜 배상을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추긴 거예요 그 피해자들을. 물론 이제 이 사회단체들은 한 번도 이렇게 피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큰 사건이나 어떤 피해자 부추겨서 그걸 어떤 또 자기네만의 또 어떤 이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부추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추기니까 이제 도와준다니까 이제 막 따라 나와서 뭐 시위도 하고 뭐 집회도 열고 뭐 수요 집회 같은 거 그런 얘기겠죠. 이 집회를 열고 이제 그 사회 문제가 커지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법원에다가 그걸 상정을 한 거예요. 이걸 해결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법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사법부 판단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합의를 한 거잖아. 합의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그 운수회사에서는 그건 어쨌든 그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징용 피해자들한테 돈을 줘야 하는데 회사 발전에 섰단 말이야.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일본 전범 그 기업체에다가 돈을 주라 이렇게 판결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조그마한 이런 또 교통사고를 났을 때도 서로 이제 합의를 하면은 끝나는 사항이에요, 사실은. 그걸 다시 법에는 쉽게 말해서 일사부재리 한 번 판결된 거는 바꾸질 못해요. 어쨌든 합의해가지고 그것도 국가 간에 어떤 합의를 해서 쉽게 말해서 처리된 사항을 국가가 그거를 속이고 국가 발전에 쓴 거야 한마디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국가 발전에 쓴 현실로 돌아와서 제일 많이 그 돈이 투자된 데가 일본에서 그때 아마 큰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외화가 거의 없었을 때고, 뭐 65년도에 그 한일협정 할 때는 정말 이 달러가 하나도 없고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었어. 그래서 그 배상금을 가지고 포스코도 쉽게 말해서 세우고, 또 고속도로도 뚫고 어떤 기반 사업에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배상할 책임은 사실 그 돈을 받은 포스코나 기업체에서 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일본 애들은 그게 합리적인 거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포스코나 이런 그때 혜택을 받은 기업체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회사가 크고 많은 이익을 봤으니까 그거를 배상을 해줘라. 이게 3자 배상이에요. 이게 합리적인 거야, 솔직히. 제가 일본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통상적인 어떤 옛날부터 진짜 일본 때문에 우리가 많은 피해를 얻은 건 사실이에요. 뭐 외구 침입서부터 진짜 구한말 시대 한일 합방, 강제징용, 위안부. 그렇지만 어쨌든 합의된 사항에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고 우리 기업체가 어때 했으니까 우리 기업체에서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단체가 예를 들어서 또 발담글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사회단체라는 거는 문재인 정부 시절 때 너무 국가에서 지원금을 너무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후원금을 받고, 또 이상한 건 뭐냐면 그 윤미향이 얘기 잠깐 또 할게요. 윤미향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의연 이번에 이제 1,500만 원 이제 벌금 맞은 판결문에서 판사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부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양형을 좀 줄여준다. 난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부금을 본인이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고 땀 흘려서 돈을 벌어서 기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을 굉장히 약자를 이용을 해서 그 후원금을 받고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사회단체 하는 사람들은 난 좋게 생각은 안 해요. 또 거기에 이렇게 후원하는 것도 별로 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 사회단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큰 사건, 외국에선 그런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위안부는 꼭 우리나라에만 위안부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정신대라는 거는. 일본 여자들도 정신대로 많이 끌려갔어요. 끌려간 게 아니라 일본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당시에 되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 뭐 매춘을 해서라도 내가 돈을 좀 벌겠다.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성문화가 좀 개방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 큰돈 준다니까 그냥 내가 위안부로 그냥 신청을 할게. 동남아에서도 많이 위안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큼은 또 사회단체가 끼어들어서 그거를 막 이렇게 어떤 피해자를 도우려고 하는 사회단체가 아니라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어떤 일도 안 하고 그냥 집회 열고 후원금 받고, 또 정부에서 또 이 시민단체 또 탄핵이나 할까 그러고 돈 많이 주고 5년 동안 그런 습관을 들인 거야. 그러고 나서 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단체 어떤 그쪽에 돈을 안 주고 다 막아버리니까 길거리에 또 뛰어나와야죠. 뭔 일만 있으면 늘상 보이는 사람들이 보여. 사회단체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늘상 보이는 사람들. 무슨 큰 사건만 터지면 집회한다, 뭐 한다. 거기에 또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또 모르고 또 후원을 해. 왜냐면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후원을 하는 건데, 그거를 본인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직업도 없이 그냥 그런 집회가 직업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본인들은 소고기도 사 먹고 초밥도 사 먹고 집도 사고 그렇게 해서 횡령을 한 사람이 윤미향이에요. 그래서 벌금을 1,500만 원 따라 또 이번에 얼마 전에 또 무슨 이거 제3자 배상하니까 또 얼굴 보이더라고요. 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그 윤미향이나 이런 사회단체가 과연 예를 들어서 그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하는 건지, 이게 해결이 돼서 보상을 받고 예를 들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질질 끌고 가는 건지, 그게 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 한 사람 남을 때까지 할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결이 다 되면 이 정의연이나 윤미향이는 그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돈이 없잖아. 예를 들어서 활동이 다 이 위안부 할머니 다 돌아가셨어. 아니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해드는 식으로 3자 배상을 해서 이게 끝났어요. 그럼 누가 후원하게 주겠어? 그러니까 안 끝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거를 또 신나가지고 또 이재명이나 윤명이 나와서 또 집회하고 막 이렇게 또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 어떤 피해자를 위하고 또 국민의 어떤 나라의 어떤 국익에 전혀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자기 생각만 하는 거야. 자기 단체, 그 다음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대부분 판사 같은 경우에는 기부를 많이 해서 뭐 형량을 줄여준다.
물론 윤미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주를 봤지만 이 목이 용신이에요. 목이 필요한 거야. 근데 올해가 이제 개묘년이고 요번 그 판결 난 달이 또 이 묘달이었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목기가 강하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한 게 좋은 게 들어오니까 좌쪽에 있는 판사를 만났는지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또 지금 뭐 신났다고 또 수요 집회 같은 데 또 참석했는데 그거는 이제 운이 나쁠 때 이제 2차 판결을 놔보면 알겠죠. 아무리 운이 좋아도 나중에 이제 운이 나쁜 달이 있어요. 그러면 아마 그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 같고, 또 대법원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 패널 나와서 대법원에서 판결 난 거를 뒤집으려 하느냐 이런 식으로 또 패널이 나와서 하더라고요. 사법을 또 무시하느냐 이런 식으로 또 나와서 얘기해서 그것도 어떤 국민들이 신뢰를 가져야. 제가 김명수 대법원장에서 잠깐 했지만은 대법원장이라는 게 누구예요? 가장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 직업이 대법원장이에요. 근데 자기가 했던 말이 그 다음날 녹취로 거짓말이 돼가지고 언론에 쫙 퍼지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우 저 거짓말쟁이 하고 신뢰가 다 무너졌을 때는 옷 벗을 줄 알았어요. 나 같으면 옷 벗었을 거야. 왜? 대법원장이라는 거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아야 돼요. 근데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이 앉아있는 거야. 그럼 국민들이 뭘 신뢰하겠냐고, 법을. 이 사법체계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직도 앉아있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또 요새 저 김용에 대해서 제가 어제부터 재판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김용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완투 모사예요. 머리 쪽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운이 좋아서 혹시라도 사법부 재판부를 잘 만나서 무죄가 될 것 같아서 혹시 이 사람 사주를 한번 물어보면 이재명이 운명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김용 사주. 원래는 제가 오늘 한일 정상회담 후에 기시다 총리하고 윤 대통령하고 이제 하인이 되는 궁합으로 원래 제목을 삼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시간이 조금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궁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궁합이 이제 윤 대통령이 이렇게 위에 서서 완전히 이익을 보는 그런 궁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시간이 조금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좀 더 해드리고요. 일단 제가 오늘 아침에 뭐 5번째 사망 딱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김용 거를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생년월일이. 그래서 오늘 김용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좀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면 그 달별로 풀어서 진짜 재판이 이제 어떻게 판결이 날 건가.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김용이나 쉽게 말해서 이재명이나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저승사자.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유동규가 진짜 최고의 저승사자예요. 뭐 그 사람이 지금 시시콜콜 재판에서 유튜브까지 하고 유튜브 막아달라고 또 이렇게 뭐 했는데 그거 막을 수가 없겠죠. 어차피 유튜브를 어떻게 막아. 그래서 시시콜콜하게 지금 다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고 또 재판장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니까 정말 저승사자 같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김용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김용 사주를 보면은 아마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이가 지옥문에 들어갈 것 같네요. 근데 정치 패널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조금 쉽게 좀 설명을 좀 하느라고 제가 정치 얘기를 좀 하는 건데, 일단 어쨌든 저는 사주 풀 때가 제일 즐겁고 또 사주를 푸는 거는 또 제 전문이기 때문에 이제 사주를 한번 풀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사주를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기운이 제일 센지 어떤 기운이 제일 약한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주는 이제 병호, 무술, 개해, 이제 이 사주를 볼 때는 뭐가 많은지 뭐가 적은지를 볼 때는 이 날짜를 보면 돼요. 보면 여기서 10월달 같으면 이 천간의 힘이 센지 지지의 힘이 센지, 예를 들어서 4월달이나 5월달 이렇게 초반 2, 3, 5월달까지는 병화의 이 기운이 되게 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면은 이 오화의 기운이 세다. 요거 이제 일단 오화 기운이 세다 이런 걸 알았어요, 화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띠는 기운으로 한 13% 정도 되고, 이 월이 예를 들어서 제일 힘이 센 거예요, 월령이. 이 월이 이게 한 30%를 보는데, 이 여기서 보면 양력으로 10월 31일이면 끝말이기 때문에 이 무토의 힘이 제일 센 거예요. 지장간에서 신정무 이렇게 있는데 이 무토의 힘이 제일 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제일 기운이 센 거는 토가 제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를 볼 때는, 시를 모르니까 이제 일에 관해서는 여기서는 인터넷에 나온 거기 때문에 시는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날은 어느 힘이 센지 몰라도 어쨌든 둘 다 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주에서는 지금 뭐가 없냐면 금이 없어요. 제일 필요한 거는 이제 금이 들어올 때가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물이 들어올 때가 그 다음이고, 제일 나쁠 때는 이 토가 들어올 때가 제일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주를 그림을 그리면 일단 계일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계일주는 제가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계일주이기 때문에 계일주는 자기 속마음을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비밀이 많고 그 다음에 남을 잘 속이는 사주예요. 겉으로는 이 계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되게 배려를 잘해줘요. 남한테. 그러니까 남 얘기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남이 어떤 자기 약점이나 핸디캡을 절대 남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서도 이 사소한 거를 많이 이렇게 도와줘요. 예를 들어서 뭐 법적인 문제가 생기겠다 하면 차 가지고 가서, 뭐 금이 없으니까 차 타고 가는 걸 좋아하니까 차로 가서 이제 같이 얘기 들어주고, 그러니까 사소한 걸 친구들한테 되게 잘하는 거야. 그렇지만 자기가 뭔가 어렵거나 힘들 때는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 사소한 도움을 많이 줬으니까 큰 도움을 받겠죠. 그런 걸 되게 잘하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많이 자기가 다 해주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많이 나중에는 이익을 보는 사주예요. 굉장히 무서운 사주예요, 이 계일주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부인도 잘 몰라. 제가 사주를 이렇게 보러 와서 남편이 계일주야. 그럼 60평생 살았는데도 아직까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뭐냐면 또 여자를 사귈 때 10,000원을 쓰면서 이벤트 같은 걸 되게 잘해. 내가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이벤트 이런 걸 잘해서 막 10만원, 100만원짜리 효과를 내는 그런 사주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런 사주에 빠지면 정신없이 빠져요. 그러니까 되게 예의 바르고 되게 잘해. 이제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도 다 챙겨주고, 의자도 빼주고, 예를 들어서 뭐 아프다 그러면 약 사다 주고, 막 주물러주고, 이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도 실속 있게 빼먹을 건 다 빼먹는 게 이 계일주 사주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 사주치고는 별로 좋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 토가 많기 때문에 이 토가 많은 사람은 귀가 조금 얇아요. 자기 속마음은 절대 얘기 안 하지만 또 남이 얘기를 혹하니 또 잘 들어요. 제가 이재명 사주를 몇 번 풀어봤지만 이재명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토가 없다 그랬죠. 근데 이재명의 주변에 어떤 이 모사들 대체로 보면은 뭐 고민정이니 뭐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들 사주를 보면 다 토가 많아, 희한하게. 토가 많아야지 이재명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궁합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실 끝까지 이재명을 배신은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재명이가 필요한 걸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운명을 보면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그 재판장에서 드러나겠죠. 그럼 이 사주에서는 그림을 그리면 물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물이 본인, 형제,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쉽게 말해서 친구들 간에 인기가 좋고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친구 얘기를 잘 들어주고, 왜냐면 내가 필요하니까 물이. 근데 뭐가 없냐면 지하수가 한 방울도 없어요. 근데 이 지하수가 이제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술. 이 제방이, 큰 제방이 2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제방이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그 다음에 관운, 직장, 명예, 자존심, 체면이에요. 윗사람에 해당하는 거고. 그 위에 사주에 이 해중에 있는 간목, 조그만 나무 한 그루 이렇게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햇볕이 병호, 햇볕이 2개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햇볕이 이제 본인한테는 부인,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리면 답이 다 나와요. 어떤 게 나한테 들어와야지 운이 좋은지 나쁜지. 그럼 이 사주에서는 이제 물만 있죠. 그러면 햇볕이 강하면 이 물이 다 말라버리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물이 마른다는 거는 이 불이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주는 처복이 없다. 여자만 만나면 돈 나가는 사주고,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겠죠. 도움도 안 되고. 왜냐면 햇볕이 들어오면 이 물이 다 말라버리겠죠. 이 햇볕은 본인한테는 재물이에요. 씀씀이가 크다 이 말이에요. 내 돈이, 이 햇볕은 나한테 필요가 없거든. 그럼 돈이 들어오면 막 쓰는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또 돈을 아끼는 사주는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사주는 돈이 조금 소비 성향이 강하다. 그 다음에 물이 조금밖에 없는데 고여있는 물인데 이 햇볕이 들으면 마를 거고, 그 다음에 흙이 들어오면 이 제방이 무너지면 예를 들어서 물이 흙탕물이 되겠죠. 근데 이 술토는 항상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항상 축술미, 이 사명에 걸리게 되면 이게 무너져요. 진토가 들어와도 상충에 무너지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력으로 1, 4, 7, 10월 달에는 이 제방이 항상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 많은 물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무너질 때가 이 물이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토가 본인한테는 자식이고, 그 다음에 직업이고, 관직이고, 이게 나쁘게 작용할 때는 이걸 관제수라 그래요. 왜냐면 이 법이 나를 덮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흙탕물을 만든다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나무가 들어오면 심 빠지면서 어때요? 본인의 어떤 직업을 지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좀 필요한 게 뭐가 들어와야겠어요?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와야겠죠. 지하수가 올라와야 이 물이 많아져서 부인도 갖고 여자도 갖고 이 제방도 갖고 자식도 갖고, 그럼 이 지하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 필요한 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 엄마한테 굉장히 효자다. 또 엄마도 이 아들을 끔찍히 위하면서 키운 아들이다. 맨날 공들이면서. 그 다음 뭔가 배우고 익히는 걸 좋아하고, 문서 같은 거는 본인 명의로 하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건강을 따지면 이 금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이런 사주는 여자를 잘 만나야지 아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금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선 대장이에요. 기관지, 폐, 뼈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등치는 좋지만은 대장에서는 이 토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이제 잘 먹는 사주예요. 먹방. 왜냐면 이 토는 우리 인체선 위장, 피부 이런 쪽이에요. 그 위의 기운이 세니까 위산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위산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안 먹으면 위액이 고이겠죠. 이런 사주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잘 걸리는 거야. 위액이 위로 올라올 때. 식사만 잘하면 뭐 그런 현상은 없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음식은 많이 해서 소화는 잘 되는데 대장에 이렇게 내려가면 대장에서는 대사를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음식을 분해시켜서 호르몬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호르몬이 많이 안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 호르몬이 안 만들어진다는 건 뭐예요? 체력이 약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머리 쓰는 직업을 가져야 돼요. 특히 이 계일주들은 잔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요. 그래서 모사들이 많아. 머리로, 말로. 화가 많으니까 말빨이 좋고 이게 남 배려하는 척하면서 예를 들어서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주예요. 그러면서 자기 속내를 절대 비치지 않고 굉장히 자기가 어떤 약점 잡힐까봐 굉장히 꺼리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 여자 사주의 이 계일주는 여드름 하나 나다 밖에 안 나가요. 자기 어떤 흠결이 생길까봐 피부가 조금 빨개져도 안 나가고, 또 술 같은 것도 예를 들어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 자기 모습이 흐트러질까봐. 굉장히 그런 쪽에서는 되게 주의를 이렇게 하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면서 사는 사주예요. 그러면서 안 좋은 일 있으면 혼자 다 삭혀, 혼자. 입을 둘러쓰고 여자는 울면서 혼자 삭히고. 그 대신 이 토가 또 많은 사람은 기가 얇지만, 토라는 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많으니까 기는 얇지만 토는 또 인내심이야. 그것도 잘 참어. 그렇지만 왜 아기를 잘 못 갖느냐면, 금에는 대사를 해서 호르몬을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대체로 이런 사주는 정력이 되게 약하고 정액 양이 적어요. 그래서 임신을 잘 못 시키는 사주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금이 많은 여자가 있겠죠.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한 4, 5년 지나면 아기를 갖는 확률이 있다. 제가 경험상. 금방 아기는 못 가져요. 왜냐하면 음양조화를 가져야,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기운을 상대방이 풍수에서 가장 큰 건 사실 음양조화예요. 그래서 궁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여자 호르몬에는 기가 40% 들어있고 남자 호르몬에도 기가 한 40% 들어있어요. 왜 조화라 그랬겠어요? 요즘은 부부관계 그러지만 조화라는 건 옛날엔 다 조화라 그랬어요. 음양조화. 기가 섞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잡으면 우리가 기가 10% 섞이고, 예를 들어서 음양조화, 서로 호르몬이 섞였을 땐 40% 내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이 금이 자꾸 많아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대장이 이제 호르몬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갖는 거예요. 체력도 좋아지고 운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운이 되게 나빠. 그럼 내가 필요한 기운을 많이 갖고 있는 여자하고 잠자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손을 잡으면 10%, 부부관계를 가지면 40% 운을 좋아지게 만드는, 그게 풍수예요.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내가 금이 없다. 그러면 뭐 퍼센트 작은 것부터. 이런 사주는 예를 들어서 체력이 굉장히 약해요. 근데 차 탈 때는 또 체력이 되게 강해지는 사람들이 있어. 운전하면 안 피곤한 사람. 풍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차가 쇳덩어리예요. 그럼 쇠 안에 있으니까 사물에서 이렇게 받는 게 한 5%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을 이렇게 기를 받는 게. 그러면 이런 사람은 쇳덩어리 안에 있으면 덜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운전하는 걸 되게 좋아해. 차를 되게 아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직업으로는 쇠 같은 이런 기계, 쇠 이런 다루는 직업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없어. 이 물이라는 건 우리 인체에서는 신장, 방광, 남자한테는 부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장에서 하는 일은 쉽게 말해서 이 술이 알코올이에요. 석유, 알코올이 화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화가 없는 사람은 석유 제품을 하는 게 좋은 거고,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들은 이 술을 먹게 되면 신장에서
알코올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광이란 건 오줌보예요. 예를 들어서 오줌보를 이렇게 꽉 쫙주는 힘이 없는 거야. 그럼 이렇게 쫙다가 말겠죠? 그럼 항상 고여있단 말이야. 그럼 여자 같으면 방광염이 잘 걸리고 고여있으니까. 그 다음 남자 같으면 화장실에 자주 다니겠죠? 근데 여자들이 자주 다녀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요도가 짧고 남자들은 요도가 길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렇게 물이 없을 땐 화장실에 자주 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화장실을 자주 다닌다 그러면 물이 없는 거예요, 사주에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구안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대신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들은 이해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또 말을 되게 조리 있게 하고 한마디로 이 계일주는 잔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요. 그러면서도 신약사주기 때문에 미래 일을 걱정을 되게 많이 해요. 특히 이 계일주 여자들은 되게 이혼하고 싶어. 근데 이혼을 잘 못해. 그냥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신약사주들은 앞일에 대해서 혹시 내가 이 법이 항상 무섭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떤 내가 불법적인 일을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숨기면서. 그러니까 뭐 이번에 유동규가 얘기했을 때도 전화로, 정민상인가요? 돈 건넬 때도 막 공중전화로 전화를 하고 무슨 첩보작전, 어제 방송 보니까 첩보작전 하는데 그만큼 조심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유동규만 아니었으면 이게 안 밝혀질 일인데 유동규가 완전 행동대장이 마음을 바꿔서 지금 저승사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무리 조심한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행동대장 돈 준 사람이 다 불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운을 보면 재밌어요. 운을 보면 지금 이사주에서는 그러면은 이 지하수가 들어올 때나 물이 들어올 때 운이 좋다 그랬죠. 그러면 운이라는 건 크게 봤을 때 이 대운이 있고 그 다음에 1년 운이 있고 달운이 있어요. 근데 이 대운은 10년 주기로 크게 돌아가는 달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를 잡게 60%를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년을 20%, 달을 10%, 하루 일진을 10%를 잡는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묘하게 이사주는 어렸을 때부터 운은 되게 좋게 살았어요, 대운을. 그러니까 물이 들어왔었어. 13살 전에 물이 들어왔고 13살에 금이 들어왔고 물이 들어왔고 23살에 또 예를 들어서 금이 들어왔고 잠깐 나빴을 때가 있었네요. 30대 초반에 이 축토가 한번 들어와서 축술 이럴 때는 이제 뭐 깜빵에 가거나 관제수가 생기는 그런 운이었고 그 다음에 33부터는 또 물이 들어오고 나무가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고 나무가 들어오고 근데 이제 53세부터 나무 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 진토가 들어와 있어. 60%가. 이 진토라는 건 진중에 있는 무토가 있어요. 이 땅은 뭐냐면 양력으로 여기 보면 4월 달의 땅으로 돼 있고 이 술토는 10월 달의 땅이에요. 그러면 4월하고 이 토는 이 진토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봄의 땅, 좀 진흙 같은 거. 이 술토는 가을에 푸석푸석한 땅이에요. 그럼 얘가 팡 부딪히면 60%가 이걸 때리면 이게 무너져 내리겠죠. 그러니까 이 법적인 문제로 관제수에 된통 걸린 거예요, 지금. 이게 언제까지냐면 62세까지. 아마 제가 볼 땐 62세까지는 살겠네요. 깜빵 가서.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 올해가 개묘년이에요. 그래도 1년 운에서는 물하고 나무가 들어오니까 지금 신발 20%는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20% 가지고. 근데 60%가 나쁘니까 달에서 걸리면 된통 당하거든요. 그러면 다음 달에 4월 5일부터 쉽게 말해서 4월 5일부터 5월 5일까지가 병진. 이 병화하고 진토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 햇볕이 들어와. 이 햇볕은 본인한테는 10% 불이 하나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돈 문제로 이 진토는 이 땅을 대운에서 진이 두 개가 되죠. 60% 진토가 들어오고 1년 달에서 10% 진토가 들어와서 이 술토로 꽝 부딪히면 이 물이 흙탕물이 돼가지고 관제수에 걸리니까 형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죄 아무리 입을 안 연다 그래서 무죄가 될 가능성은 0%예요. 제가 볼 땐. 무조건 형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 밝혀지겠죠. 어떻게 돈이 전달이 됐는지 그게 다 밝혀져서 형을 윤명이처럼 운이 좋아서 살짝 피해가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누가 제일 지옥문에 들어가겠어요? 이재명이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이제 한일 정상회담 후 이제 기사총리하고 윤 대통령하고 하인이 되는 궁합을 이번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일본에 가신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아마 16, 17인가 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거는 해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오래 길게 이렇게 많이 해드리고 싶어도 왜냐면 저도 이제
어쨌든 사업체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사회단체처럼 뭐 일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일을 해야지 또 방송도 하고 하는 거니까 또 뒤에 또 예약이 있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 후 기시다 총리 윤 대통령 요거는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위안부 징용에서 또 3자 배상으로 또 제일 또 이렇게 이 위안부 할머니들 또 이용하고 또 이걸로 또 그래서 방탄을 하려는 제일 신나는 사람 이재명과 윤미향 이런 사람들은 정말 국익에 절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저 문재인이가 다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이 사법부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제가 2년 전에도 이 청구권 이것 때문에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외국에서도 그렇잖아요. 미국이나 모든 게 다 깨졌잖아요. 제3자 보기에는 배상을 다 해줬는데 교통사고 똑같은 거 합의를 했어. 그리고 그걸 합의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피해자한테 안 주고 나라발전에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발전에 쓴 기업체가 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되게 실용적인 나라예요. 뭐 과거 그렇게 따지면 일본인들은 미국 사람들을 진짜 미워야지. 원폭을 2번이나 맞았잖아.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비비고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중국하고 북한이 위험해서 미국이 있어야지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비비고 있는 거예요. 뭐 감정이 없어서 막 저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국익을 위해서 이건 제가 볼 때는 꿋꿋하고 생각은 안 해요. 윤 대통령이 일본에. 이건 합리적인 판단을 하신 거예요. 불철주야 진짜 잠도 안 자고 나라 걱정하고 이렇게 하면 딱 이것만 생각하면 돼. 어느 지도자가 좋으냐 이거는 국민을 이용하고 쉽게 말해서 하는 지도자냐 어떻게든지 세금 뜯어가지고 정권 유지하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냐 자기를 희생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사는 대통령인가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판단이 딱 나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